엔잡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의 개념과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엔잡너는 현 시대의 노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엔잡너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의 일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이기의식이 가장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 직장을 찾는 게 안정된 삶의 필수 조건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을 찾기보다 평생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 엔잡너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엔잡너는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고 우리 노동의 자화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혹은 몇 개의 직업을 병행하고 계신가요? 그 일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의 노동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고 싶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매월 일하는 사람들의 1과 3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의 노동 이슈를 돌아보는 이슈 브리핑,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럴 땐 이런 법 세 가지 코너로 진행됩니다.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의 다양한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0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 코너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신임 센터장이신데요.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오형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엊그제 굉장히 추웠었는데 오늘 좀 따뜻하네요.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할 때는 항상 건강관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이 코너는 딱딱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는 노동 뉴스를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 공동체 라디오 뒷편 이야기인데요. 전북대 병원 얘기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5억 4,800만 원의 고용 부담금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전북대 병원의 직원이 2,698명인데요. 단 71명만 장애인이 고용돼 있고 또 법정 고용 기준율이 3.8%인데 공휴 2.63%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기타 공공기관 중 부담금 맥수로 9위에 해당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공공기관이 이 법정 기준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과연 그 민간 기업을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공공기관이 모범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뉴스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쨌든 평균 이행 비율보다는 약간 높지만 부담금은 전국 9위나 되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장애인 분들에겐 일자리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 나라가 좀 더 이제 정말 선진국화 되려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부터 지켜져야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더구나 이 병원은 그 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다양한 그 직군들이 네, 있어서 네, 장애인 고용을 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 네,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돈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네. 또 부담금 납부해서 이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 문화, 바로 얘기했던 선진 문화로 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전 대안으로 병원 내 다양한 직무군에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네.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또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인 네. 페널티도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금 연계도 함께 해 나간다면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페널티도 강하게 주되 성과급도 강하게 주고. 그럼요. 예, 예. 선진국으로 가는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 네,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산재병원 관련 소식인데요. 네, 전국에 지금 산재병원이 12군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재를 입은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광주나 대전까지 몇 시간씩 또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산재 제할 만큼은 좀 네, 지역 격차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방 의료의 불균형은 그 의료 접근성 침해를 넘어서서 특히 이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이중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노동력 어떤 이런 구조는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복과 또 지원 시스템은 수도권 징수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 구조적 차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감에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위원장이 지적했죠. 고용노동부에 지적을 했고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해서 답변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저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나 네. 우리 지역 노동계도 서둘러 나서 가지고 이게 좀 앞당겨서 산재병원이 전라북도에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 그 일단 좀 대안을 드리자면은 네. 전북권 산재 전문 병원 설치를 위한 좀 신속한 도나 네. 시의 그 로드맵을 하루빨리 좀 수립을 하고 또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군산이나 익산 이런 데 이제 산재 진료 분소도 네. 한번 우선 설치하는 것도 매우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계가 지금 각 부처별로 좀 나눠서 네, 관리되고 있거든요. 지금 통계도 우리 진행하신 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 군인 네. 또 이런 거 포함해서 통계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통계는 산업재해 통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책이 기본이 되는 통계부터 좀 재정비해서 정확한 네.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이거 참 무거운 소식인데요. 전북에서 4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약 430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금 체불은 가장 원초적인 노동 문제거든요. 네. 430억, 4천 명. 이 숫자만 봐도 이 상습적 체벌 구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주 지역이 아주 굉장히 제일 높은데요. 이것은 아마 알트론 파산과 관련된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억대나 되니까. 그럼요. 이게 예. 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생계의 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을 받기 위해 또 싸워야 한다는 이 현실. 네.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저는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뭐 산재나 생계잖아요. 뭐 체불임금이나 이런 게 그럼요. 다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이런 소식이 계속 안타깝고 그리고 해마다 또 이렇게 최고 체불임 금액도 갱신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그럼요. 해결이 되는 네. 것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을 네. 옛날부터 공개한다고 하는데 잘 공개가 안 되고 지금 있는데 공개는 하고 있긴 예, 한데 근데 좀 예. 강력하게 네, 네, 네. 공개를 하고 또 공공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좀 페널티 네, 줄 필요가 네. 있다. 지원금도 좀. 예, 그럼요. 그다음에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의 사정 감독을 지금보다 좀 네. 훨씬 강화시키고 또 보고 체계도 네, 좀 네. 갖추어서 상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또 하나는 신속한 체불 구조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저는 그 임금 보장기금 제도화를 네. 좀 네.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선 체불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 네.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우선 해결하고 행정기관이나 어떤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예, 네 번째 소식인데요. 이건 정말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또 대통령도 뭐 장관한테 이 자리를 걸어라 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산재 사고 소식입니다. 그 전주 완주에 있는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인데요. 네. 50대 노동자가 설비 점검 중에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아유, 정말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기계 아마 점검을 위해서 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갔나 봐요. 네. 사고가 발생했고 아마 발견을 한 3분 후에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때도 또 추락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추락사도 있었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산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또 특히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그 5인 이상 네. 사업장이라서 네. 현재 아마 중대재해수사팀이 투입돼서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산재 현장에서 매번 막 정말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현실적인 안전 대책이 절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소식이더라도 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뭐 체불임금이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한 뉴스들은 막 시시각각으로 좀 내보내서 좀 경각심이 더 생기고 그런 게 좀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그럼요. 이게 네. 이 산재는 다른과 달리 출근했다 돌아오지 그렇죠, 못하는 그렇죠. 사고잖아요. 네, 네. 너무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리는 소식인데요. 네. 저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도 현장이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네. 지금 계속 반복돼 있고 저는 이게 법이 약해서라고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좀 시스템을 좀 잘 정비해서 네.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어떤 선제적인 네. 안전 점검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협력업체라든가 네. 또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들 안전까지도 포괄하는 좀 전면적인 책임 제가 필요하고 또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뭐 사업 중단 명령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서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그런 것이 이런 길을 통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소식은 좀 따뜻한 소식으로 마무리 짓고 네. 싶은데요. 전주 노동공제회가 지난 10월 20일 창립을 위한 첫 설명회를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요양보호사라든가 또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처럼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서로 돕고 또 의지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섰습니다. 특히 네. 그 한승훈 의원 전주시 의원이 중심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제는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돌보는 관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전국에 42개 조직이 모인 노동공제 네트워크 네. 풀빵이라고 네. 네.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이 펼칠지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까 풀빵은 이제 전태일 열사가 예. 자기 차비를 아껴서 풀빵을 어린 여공들에게 이렇게 사준. 배가 고픈 여공들에게 사준 것을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오늘날 이렇게 살려보자 해서 취약 노동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뭐 6천 원을 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절 선물이나 긴급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럼요. 뭐 그런 어떤 혜택이 여러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주에서도 같이 그거와 같이 하는 공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또 공제라는 것은 관계라는 말처럼 네. 이런 자집적인 돌봄 시스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국가 중심 복지 한계를 보완하고 네. 또 노동자들 스스로 만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좀 공적인 어떤 그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 풀뿌리 노동 복지 모델로 네.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점점 더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저는 또 이렇게 이제 10월에 한 달간의 그 전북 지역 노동 뉴스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뉴스는 때로 무겁지만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역 노동 현장의 진짜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수선 처음이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 공동주택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20일 토요일 날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함께 전주 지역 비정규 노동자 30여 명과 원탁 토크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 경비, 시설 관리, 청소 노동자도 함께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입주민 갑질 등에 대한 상담, 나아가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탁회에 참여했던 이윤우 경비 노동자를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께 저기 보시고 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운우입니다. 네, 제가 딱 보니까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1955년생 양띠고요. 네. 70세입니다. 네, 70세라고 어디 그렇게 안 들으시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그러면은 70세시면은 처음 이렇게 노동을 시작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예, 12살 때부터 12살. 예, 그러면은 58년 동안 지금 예. 일을 쉼 없이 예, 거의 지금 해 오신 거예요? 예. 와, 58년. 와, 그러면은 이미 이제 노동자로서도 환갑이 곧 되시게 예, 그런 나이인데 예. 와, 초등학교 처음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신문 배달 일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야, 그러면 그때는 하루에 신문을 어느 정도나 배달을 새벽에 네.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네, 전주역에 가가지고 네. 대전에서 그 발간하는 중도일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걸 제가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전주 시내 각 기관에 배달을 아. 했습니다. 그럼 댁이 어디셨어요, 그때는? 그때 남노송동 백무청 그러면 옆에. 4시 반에 남노송동에서 일어나서 예. 걸어서 전주역이 그때는 네. 이제 저기 지금 시청자. 네, 그러니까 멀지는 않았겠네요. 예, 한 거기. 30분. 예. 그러면 다 돌리고 나면 몇 시 정도? 한 2시간 정도. 2시간 걸립니다. 정도. 예. 와. 그러면은 그때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58년 동안 예. 그러면 몇 가지나 일을 해 보셨을까요? 글쎄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건 네. 따지고 보면 한 20가지 정도 될 것 20 같아요. 가지. 예. 가장 그러면 오래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농협에서 근무했던 시간이 몇 년이나 하셨어요? 직원으로 31년, 네. 또 임원으로 2년. 아, 그래서 그럼 33년. 반절 조금 더 되는 예, 시간을 예. 농협에서 하시고 예. 나머지는 이제 네, 한 다른 19가지 정도는 뭐 예. 신문 배달 또 예. 뭐가 있을까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그다음에 노동일. 건설 노동? 예. 네, 건설 노동 그다음에 일. 이제 학생 기자 진학책. 예, 예. 기자. 예. 네, 와, 별 이것저것을 정말 다양한 일을 예. 해 보셨네요. 그다음에 공원에서 네. 그 양평동에 있는 서울 양평동에 있는 동양물산 동양물상. 네. 고동 연삭기 공원. 아, 그러면은 이 경비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2018년 3월 1일부터 했어요. 2018년이면 한 7, 8년 정도. 네, 8년 전에. 예. 그래도 이제 7, 8년 경비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뭐 이 공동주택의 이제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예. 너무 인생에 해왔던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은데 예. 다음에 또 그런 기회를 갖고 오늘은 이제 관리 노동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이제 원탁회의 때 모이셨고 네. 그때 몇 분이나 모이셨어요? 7분이요. 저희 아. 저는 7분. 예, 7명의 이제 공동주택에 일하는 분들, 시설 관리도 네. 계셨고 시설 관리도 청소 있고, 영역 하시는 네. 분도 계셨고 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통적으로 나온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는 직종은 약간 달랐지만 연차 휴가를 자유스럽게 좀 사용하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토론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한 3가지 정도가 네. 좀 집약이 됐습니다. 방안이. 예. 네. 어떤 방안들이 연차 휴가는 사실은
쓰고 싶을 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법의 이제 예. 취지인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좀 좀 어려운 어렵다는 점이- 예, 거죠. 어려운 점이 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예. 어려움이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겪고 계시는 예, 예. 어려움인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게 어떤 것도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네. 정읍에서 오신 분인데 그쪽은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더니 휴가를 좀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용을 할 수 네,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동조합 결성은 뭐 기업 노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조금 노동자 중심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일반 노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네. 경비업은 몇 명씩 안 되고 네.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산별 노조 방식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네, 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아. 단체 협약을 하고 네. 좀 자기가 필요할 때 자유스럽게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의견을 모았고요. 두 번째는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제 그 유사 직종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네. 좀 이렇게 확보를 해두고 네, 네, 네. 그런 그 대체 인력 충원 요청이 있을 때 네. 그 인원을 보내면 네. 중요한 작업이 있다든지 할 적에 대체 네. 인력 충원을 하고 네. 어디 좀 장기간 좀 여행을 간다든지 회갑이랄지 네, 이럴 때 그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면 휴가를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겠다. 네. 세 번째로는 인센티브를 좀 주자. 네. 우수한 근로자는 정부나 사업장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해외 여행도 좀 보내주고 네, 네. 또 장기 근속자한테는 안식 휴가도 좀 주고 네. 뭐 5년 이상이면 일주일, 10년 했으면 뭐 보름 네. 이렇게 좀 유급 휴가를 주자. 네. 그리고 우수 사업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등의 네. 어떤 세제 혜택도 좀 주자. 네. 그러면 좀 더 연차 휴가 제도가 발전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저희는 토론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방안들이신디고 네. 그리고 현실 가능성도 어떤 업종은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회복지사 업종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예. 대체 인력을 일단 확보해서 예. 각 기관마다 연차를 쓰면 이렇게 파견 보내가지고 해주는 예. 그렇게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경비업이나 예. 이런 데도 이제 사실 아파트 뭐는 적은데 전체로 보면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쓰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매우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예, 일자리 창출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잘하는데 좀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도 줘서 좀 예. 유도하고 사실 뭐 연차가 그런 거 아니어도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막 뭐 이게 정말 뭐 그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있는 휴가를 제대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뭐 요즘은 뭐 계약 기간도 사실 1년이 안 되는 계약 기간도 많이 65세까지는 1년으로 계약을 해주고요. 네, 네, 네. 65세 이상 한 70세까지는 6개월로 해서 촉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씩 촉탁으로. 예, 예. 네. 뭐 그러면은 뭐 그런 거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6개월씩 연장이 되고 그러는 거죠. 뭐 계약 갱신 기대권은 없지만 네, 네. 건강에 지장이 없고 네, 네. 또 특별하게 뭐 근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네, 좀 네. 어기지 않으면 연장은 잘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극히 일부분은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직 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고용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이시군요. 네. 이제 7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힘든 점이 있다면은 그 동료들 간에 이제 네. 성격 차이가 있어갖고 좀 갈등이 있을 때 그때가 좀 힘든데 상대는 못 고치고 내가 스스로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져주고 네. 그러나 그 내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너무나 네.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네. 자 그런 때는 조금 좀 힘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일 때문에 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대체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근무조가 2명인데 네. 한 명이 휴가를 가고 한 명이 근무할 때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새벽에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네. 네.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죠. 눈 치우는 일이 제일 예. 낙엽 눈 뭐 이게 예. 제일 힘든 일이라고 시큰 그 하시더라고요. 인도에 길을 냈더니 또 눈이 쌓여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 대형 폐기물 같은 거 네. 이렇게 이제 네. 돈을 주민들이 납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네. 살짝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CCTV를 이제 검색해서 쉽게 네.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뭐 사각지대나 네. 그렇지 않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경우에는 찾기도 힘들어요. 어. 예. 보통은 이제 그 눈을 치우는 것도 예. 혹시 아파트 안에는 뭐 지하철에서 좀 치우는 걸 도와준다거나 그런 그런 건 경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예, 예. 큰 길이라도 그렇지 길만 하지. 큰 내부는 길만 하고 내부는 예. 전혀 없고 다 이제 관리 노동자분들이 그렇죠. 손수해야 되는 예. 뭐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장비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막 이렇게 미니 이렇게 치우는 거 예. 손쉽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지원 그런 장비 지원도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건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으로는 네. 그것도 좀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 네, 네. 그런 것도 좀 약간 사실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일반 주택 단지는 다 또 지자체에서 또 일부분 예, 책임져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지자체에서 좀 나서서 예. 좀 지원도 해주고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하면서 이제 힘든 일은 그런 건데 혹시 뭐 보람됐던 보람 있는 네. 일은 이제 저희가 입주민들 좀 도와줄 때 네, 그럴 때 저희도 조금 흐뭇하죠. 네. 예,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 그 3층에 네, 어린 아이가 네, 한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빨가벗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 예. 예, 3층 창문에 서가지고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네, 네, 네. 막 주민들이 막 놀래가지고 있어서 네. 쫓아가 봤더니 그렇게 빨가벗고 창틀에 서 있어서 네. 빨리 올라가가지고 네. 그 세대를 방문해서 부모님한테 알렸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이쪽 끝방에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러고 네. 있은 게 부모가 그냥 고맙다고 하더라고.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폐증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CCTV가 못하는 일이 많거든요. 많죠. 사각지대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세대들의 특징들을 또 파악하면 할수록 더 훨씬 또 서로 그렇죠. 윈윈하고 예, 안전해질 수 있다. 이런 예. 그래요. 그럴 때 진짜 보람될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리고 혹시 뭐 이제 제가 어디 이제 서울 노동공익센터에서 만든 동영상 보니까 일할 때 제일 힘이 나는 말이 네. 이제 우리 입주민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인사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많이 난다고 예, 예, 하는데 예. 어떠세요? 맞아요. 저 낙엽을 네. 쓸거나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순찰 돌 때 네. 지나가던 주민이 네. 막 가방에서 뭘 꺼내요. 네. 그래갖고 막 음료수를 마시라고 주기도 하고 네, 네. 한 번은 네. 저 순찰 들고 돌아오는데 네. 승강기 안에서 어떤 네. 젊은 부인인데 아이 수삼이 한 10채 이상 되는 10뿌리 어. 이상 되는 것을 드시라고 주시고 아. 가격도 제가 보기엔 한 2만 원 넘게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진짜 참 이렇게 네. 비싼 걸 주시냐 했더니 애쓰시니까 드세요. 네. 음료수도 주고 농사진 거 이제 대파도 캐다 주시고 네. 상추도 주시고 네. 고추도 따다 주시고 어떨 때는 음료수도 막 박스로 사다가 주시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요. 네. 예, 우리 아파트는 천사들이 참 많은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예. 진짜 일에 대한 보람도. 예, 예, 예. 저희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도 예. 이제 뭐 건강 돌보미 일을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셔도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고 예.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보람되지만 이런 거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나은 어떤 그 직장이나 공동체가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연장을 할 때 네. 심사를 저희는 하거든요. 저희 회사는. 네네네. 또 이제 그 인사고과하고 건강 네. 그렇죠. 상태인데 네. 건강 상태와 건강 검진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사고과는 예를 들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네.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소장님이 다 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네. 성격이 까칠한 분이 만나면 네.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자기에 안 맞으면은 이렇게 이제 고가 평정을 잘 못하게 하면 네. 열심히 일했는데도 연장이 안 되고 네. 나가게 되니까 음. 전체 분위기가 좀 가라앉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다면 평가 제도로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공정하게. 않아요? 예, 예. 네, 좀 더. 사실 이 인사 문제가 공정하고 투명할수록 예. 정말 일의 능률도 좋고 생산성도 예, 좋아지는데 예. 그게 안타깝습니다. 또 혹시 한 더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차 휴가를 좀 자유스럽게 쓴다면 네네. 꼭 그 중요한 그 예촉이 공동 작업할 때 네. 자기가 어떤 그 집안의 행사가 있다든지 네, 개인적인 일로 꼭 휴가를 써야 할 경우에 네. 이렇게 휴가 승인이 안 나면 깎아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회감 여행을 좀 가야 되겠는데 네. 안 된다 하면은 네. 뭐 여행 계약해놓고 네.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대체 인력을 충원을 좀 해주는 그런 네.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네. 조금 자유스럽게 실제로 주변에 그 뭐 칠순 여행이나 이런 거 예약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신 분도 있어요. 사례가? 회감 여행 가려고 네.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네. 잘 됐는데 네. 어떻게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네.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 제가 아니고 제 다른 옆에. 아는 분이.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그냥 억지로 네. 가면 결국은 계약 만료되면 당신 그냥 계약 만료 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으니까 네. 별 수 없이 그러니까요.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이 가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도 예. 참 그런 경우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그런 건 진짜로 정말 이렇게 신속하게 좀 제도적으로 뭔가 예.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전주시도 예. 이제 전라북도나 이런 데도 사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나 인권 보호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예. 들어보셨어요? 전 몰랐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예.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전에 이 예. 그 공동주택의 입주민 대표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2003년도에 네, 아파트 2003 자체장을 했었어요. 자치회장을. 예, 예. 그러면은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 어떻게 뭐가 제일 다른가요? 제 생각에는 그때나 뭐 지금이나 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예. 그 자치회장일 때나 지금이나. 네 지금이나 예. 네 자치회장의 위치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 노동자에 대해서 뭔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또 있을 예. 수도 있고 예. 또 관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기분이 들 수도 예. 있는데 그때 뭐 자치회장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우리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주 시민이 사실 10명 중에 8명, 80%가 사실 공동 주택에 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또 사실 아파트에 사시나요? 저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 예. 그러니까 대부분 또 관리 노동자들도 퇴근하면 또 입주민이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관리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약간 관리비 인상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년 또 충돌하기도 네. 하거든요.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데 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더 이해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경우를 많이 네,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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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로는 뭐 임금 인상이랄지 해가지고 네.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네. 좀 힘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막 위로해주고 저도 어디 아파트 관리수장입니다. 저도 그렇군요. 어디 네, 저도 네, 저 네, 시설 담당 기사입니다.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네. 이거 항상 열심히 잘하셔서 보기 좋네요. 격려도 네.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제 뭐 관리 노동자 편에 서서도 또 예. 이야기해 주시는 예. 분들도 많고 그런 이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정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네. 뭐 정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관리비 조금 인상되는 그렇죠. 것도 당연하지. 예. 물가도 올랐으니까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 게 잘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파트가 옛날로 치면은 한 마을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이제 그 다름 없는데 사실 요즘 너무
이렇게 이웃과 단절됐다는 게 이제 네. 우리 사회의 가장 그래요.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옛날처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사실 이게 싫어요. 예,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절히 존중하면서 따뜻한 아파트가 되려면 네.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네. 사채장 하면서 주로 이제 동별로 네. 동별로 이렇게 해서 그 경로 회장이나 동대표들이나 이렇게 주축이 돼가지고 네.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노인들 분들만 참석을 하겠지만 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소운동회 아, 예, 네, 네. 그렇게 네, 네. 뭐 이제 뭐 조금 관련 기관에서 예산 좀 받고 네, 네. 예, 음식이나 과일 뭐 음. 이런 거 좀 준비하고 텐트 좀 치고 네, 해서 네. 공골리기를 할지 아, 네. 달리기를 네, 할지 네. 그렇게 주민들이 좀, 예, 참여할 수 예, 있는 가벼운 소운동회를 네, 네, 한다든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불이웃돕기 바자회라도 좀 음. 한다든지 해서 행사를 한다면 네. 아파트가 조금 더 끈끈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못했어요. 네, 못 하셨는데 이제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네. 그런 것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은 기관이랑 네. 저 협회나 이렇게 경비노동자분들이 같이 입주민들하고 그런 뭔가 행사도 함께 네. 준비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게 아파트가 이제 옛날에 마을 공동체다 보니까 사실 관리 노동자의 그 인권 존중을 위해서나 그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네. 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어떤 국가와 지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이 좀 현장에선 절실하게 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관리자가 네. 이제 그 민주적인 관리자가 많지만 네. 그렇지 않은 관리자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더 제도가 네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좀 괴롭힘 행위가 아.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네. 조금 조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네, 네, 잘하는 네. 데는 상을 주고 네. 이제 못하면 조정도 좀 해주고 아,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예, 이제 예, 지자체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좀 그렇죠. 예, 그런 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공적으로 이렇게 예.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이게 공고를 한다든가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나 네,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수거를 네. 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웃소싱해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네. 한동안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안 됐어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공백기가 예, 있- 예. 그리고 대형 폐기물도 몽땅 뭐 한 달에 한 번 가져가야 할 것이 두 달에 넘어서도 네, 안 가져가가지고 네, 그 네. 장소가 좁아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넘치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네. 그것이 좀 제대로 수거가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예. 공공에서 수행하는 예. 것들이 차질 없이 예. 소통되고 예. 이런데 아이고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예.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이게 시간 관계상 이제 예. 여기까지 듣고 또 예.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경비노동자분들 힘내라고 한 말씀 하시고 예. 인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같이 일하시는 그 경비원님들 우리가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고 항상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근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공동주택 노동자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럴 땐 이런 법 코너입니다. 오늘도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천성화 노무사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 천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데 이것을 못 받았을 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신 받아주는 제도를 대지급금, 옛날엔 체당금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대지급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게 2021년도 이전에는 체당금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다가 2021년도에 대지급금이라는 그 명칭을 바꾼 것인데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이런 임금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에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제도인데요. 이 대지급금 업무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가 일부를 먼저 주고 예, 사업주로부터 받아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개념인데 이런 것도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예, 이 대지급금 제도는 이제 사업장 폐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폐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 네. 도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폐업이라는 네, 의미가 문을 닫았을 비슷하고요. 때. 예. 그리고 이제 폐업되지 않은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을 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도산 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 선고 또 이제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이제 폐업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하여튼 사실상 회사가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로 이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즉 폐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 중인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퇴직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또 재직 근로자와 관련돼서는 재직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뭐 도산 사업장뿐만 아니라 운영 중이어도 체불임금을 변제해 줄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근데 모든 노동자에게 다 또 해당이 되는 게 또 아닌 게 또 문제잖아요. 예. 이것도 또 뭔가 구체적인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대지급금 지급 요건은 크게 이제 노동자 요건 그리고 사업주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네.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노동자 요건을 보면은 이제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이 폐업한 사업장의 폐업일로부터 1년 전 이후부터 폐업된 때부터 2년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가 그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직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에 1년 이내에 이렇게 신청을 이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2년 이내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한 노동자가 그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재직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은 평균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분들이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노동청에 이제 진정이나 고소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런 노동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110% 이상을 받으면은 대지급금이 안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네. 최저임금의 110%까지 미만으로 받아야 되는데 네. 현재 이제 210만 원 정도가 209만 네, 맞습니다. 원 정도가 이제 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인데 그거의 110%라고 하면은 한 그게 230만 원? 230만 네. 원 정도나 될 겁니다. 네. 230만 원 미만으로 받는 이 재직 근로자만 노동자만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 노동자들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예. 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 기금이 적기 때문에 네. 우선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 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네. 우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사업장 요건 이게 이제 중요한데 또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이제 갖춰졌을 때 이제 신청할 수 있어서 사업장 요건은 우선 노동자의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네. 300인 이상이 되는 이 규모의 사업장은 이 퇴직금 제도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 도산 퇴직금의 경우는 회사가 폐업한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최소한 6개월 이상 네. 운영이 된 사업장에서 네. 사업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 근로자 간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 퇴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서 과거로 미뤄볼 때 6개월 이상 운영이 된 후에 퇴직했을 때 네. 적용이 되고 역시 재직 근로자 간이 퇴직금도 일단 사업장이 네. 운영된 지가 6개월 이상이 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장 네. 요건입니다. 야, 요건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어쨌든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국가 변제 제도가 있으니 꼼꼼히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통상임금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수당이 붙어서 최저임금 110%를 넘었어도 사실 통상임금 기준으로 110%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총액이 넘었더라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은 꼼꼼히 저희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퇴직금은? 그러니까 그러니- 300인 미만에. 예. 300인 미만의 노동자 요건과 네. 사업주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경우에 네. 이 모든 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업장 중에 네.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장에 네. 근무하는 노동자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인 재보상법에 따라 재보상이 네. 지급될 수 있는 사업장 그리고 선언법 어선원 및 어선 재보상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보상이 되는 사업장에는 근무하는 노동자 네. 그리고 농림어업 수레법 중에 법인이 아닌 사업장 중에 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이 퇴직금 적용 대상이 네.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림어업 수렵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예. 농림어업 쉽게 얘기하면 수렵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는 일단 대상이 되고 예. 나머지 뭐 공무원 그리고 군인 그다음에 선원법과 사립학교법 이 예. 정도만 그럼 거의 대부분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우선 대상은 되는데 그게 이제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되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면은 네, 퇴직했을 때 노동청에 네. 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서 재벌임금 진정. 그렇습니다. 예, 노동청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체불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신청을 하면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이렇게 이제 1년 이내에 신청 못한 경우는 2년 이내에 법원을 통해서 또 체불 임금 퇴직금에 대한 판결문이나 네, 네. 결정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또 지급 한도 일정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정 네. 부분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이 이제 대지급금 지급 한도가 예를 들면은 대지급 그 대상이 된 금품별로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지급금의 종류와 연령
노동자의 연령에 따라 그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보면은 그 지급 대상이 되는 금품별로 보면은 우선 퇴직 전 퇴직을 시점으로 3개월 동안 못 받은 임금. 네, 3개월분. 예, 그리고 임금에 준하는 뭐 휴업수당이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 3개월분하고 그리고 퇴직을 하면은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3년분 네. 과거 3년분에 대한 퇴직금 이 두 가지가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퇴직금 종류에 따라서 도산 퇴직금은 최고 2,100만 원까지 네. 받을 수 있고 간이 퇴직금은 그러니까 간이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네, 이게 네. 퇴직자나 재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이 퇴직금 총액으로 이제 1,000만 원까지 아, 1,000만 원. 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연령에 따라서 또 차등이 좀 있는데요. 30세 미만 노동자는 임금 퇴직금, 임금은 월 단위, 퇴직금은 1년 단위인데 그 기준으로 220만 원 네. 정도. 그리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임금 퇴직금 310만 원 기준. 네. 아유, 복잡하군요. 예. 그리고 40세에서 50세 미만은 임금 퇴직금 기준 350만 원. 네. 그리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금 퇴직금 330만 원 기준. 네. 그 한도까지. 그리고 60세 이상 노동자는 이제 임금 퇴직금 월 그리고 1년 기준 230만 원 한도로 예, 그렇게 이제 세분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치고 3개월 임금을 못 받았으면 네. 뭐 아마 600만 원 되잖아요. 네. 3년치 퇴직금을 못 받았으면 또 이것도 이제 600만 원 되잖아요. 네, 네. 1,200만 원이 나여도 1,000만 원을 그렇죠. 넘지 이제, 못한다. 예, 네. 회사가 알겠습니다. 폐업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회사에서 퇴직했거나 재직 중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합해서 1,000만 원까지 그래. 지급했습니다. 이제 계산 방법은 좀 복잡하니까 예, 좀 이거는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예. 계산 방법은 이제 어쨌든 너무 이거는 연령대별로도 복잡해서 예, 이거 예, 진짜 예, 예. 오늘 다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넘겨서 예. 이 예를 들어서 어떤 퇴직자가 퇴직하면서 퇴직 전 받지 못했던 3개월 임금이 1,500만 원이고 받지 예. 못한 퇴직금이 1년 미만 근무여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간이 퇴직금으로 그러면 이건 퇴직금은 못 받고 이제 급여만 받는 거예요. 예.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사례로 예,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는요. 네. 그 이제 말하자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네. 예, 이제 간이 퇴직금 네. 그 합계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한다고 볼 때 지금 임금을 1,500만 원 못 받았다 3개월분. 네. 근데 퇴직금은 1년이 안 돼서 퇴직금이 없어요. 발생이 안 되고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간이 퇴직금은 또 임금과 퇴직금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각각 한도를 임금 700만 원까지 네. 퇴직금 700만 아이고. 원까지 이렇게 네. 해서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합해서 1,000만 합해서 원이고 네. 예를 700만 원씩이면은 1,000만 원, 1,400만 원인데 네. 1,000만 원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임금만 1,500만 원 못 받았다 하면은 700만 원까지 네. 받을 수 퇴직금도 있다는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퇴직금도 임금은 다 받았는데 뭐 퇴직금을 막 10년 못 받았어도 예. 네. 700만 원이 한도니까. 한도니까 이제 네. 임금은 다 받았고 퇴직금만 그 몇 년만 못 받았다고 하면은 퇴직금으로는 이 700만 원까지만 네. 간이 퇴직금이 지급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국가가 사업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인데 임금은 3개월, 퇴직금은 3년분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게 그렇죠. 퇴직금의 재원이 되는 이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의 적립금의 네. 그 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 그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의 돈을 적립금이라는 뭐 표현을 하는데 이 적립금은
이 어떻게 정립이 되냐면은 산재 보험에 가입한 네. 사업주들이 네. 매년 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 총액 대비 0.06%의 네.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네. 그 부담금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회수금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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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지급금 회수율을 보면은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적립금이 매년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임금과 퇴직금을 이 대지급금을 지급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에서는 임금 3개월분, 네. 퇴직금 3개월분으로 제한을 했고 지급 한도는 또 연령별로도 네. 그렇게 차등을 두면서 아이고. 네. 기금이 바닥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그 이유가 이제 네. 원래 이제 이렇게 한도를 정한 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체불임금이 늘어나서 작년에는 뭐 2조 400억 정도까지도 그렇습니다.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결되는 대지급금 액수도 좀 적겠네요. 어느 정도나 작년에는 그러면 해결이 됐을까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2024년도에 체불 임금 퇴직금이 네. 노동부 통계로 2조 440억 원인데 네. 이 수치는 노동부에 이 진정 신고가 된 사건에 대한 네. 이 그렇죠. 집계 네.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서 이 사건이 진행 중에 해결된 금액이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1조 3,300억 네. 원인데 이 1조 3,300억 원 중에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7,242억 원인데요. 그래서 해결된 금액 대비로는 한 35% 정도 되고 네. 원래 전체 체불액인 2조 440억 원 기준으로 대비로 보면은 한 54% 그게 35% 네. 그리고 해결된 1조 3,300억 원 기준으로 보면 한 54% 정도가 네.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액수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개월 수도 연수도 적은데 이제 그렇게 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 대지급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싶으십니까?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 적립금 규모가 적다 보니까 네. 노동청에서 노동부에서 작년 2024년도 4월 달에 이 체불 확인서를 원래는 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 받아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불 확인서를 갖고 가서 제출만 하면은 네. 이 최당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기금이 적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2024년 4월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네.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임금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네. 다시 한번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롭게 네. 좀 제도가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된다. 그 부분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될 필요가 네. 있다 네. 하는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지급금 제도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정말 오늘 안타까운 뭐 여러 가지 산재 뉴스나 체불임금 뉴스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엔잡러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업이 N개인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물질적으로는 취미가 N개인 사회에 살아도 충분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 N개의 취미를 가진 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올 때까지 여러분의 노동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